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 제가 드려보려고 하냐면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요새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나 기사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상담 오시는 우리 친구들도 보면 이제 마약에 좀 중독이 돼서 내지는 소지를 하였다거나 투약을 해서 이제 경찰에 사건으로 입건이 되고 수년 재판 내지는 일반 형사 재판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관장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고요.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마약류라고 나와 있고 이거를 세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약, 그다음 두 번째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 세 번째는 대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이. 어쨌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약간은 처벌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약이나 소지나 어떤 매매나 알선, 그 다음에 수출하는 거, 당연히 제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된 어떤 모든 행위들을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모든 것들을 다 처벌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학생들이 점점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구역이라고 했었어요. 모든 마약류 관련해서는 그게 아주 암암리에 은밀한 루트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투약이나 소지가 이루어졌을지언정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곳은 많지 않았고, 그래서 마약 청정 국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2019년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10대의 마약 사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은 통계가 213명, 200명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 기준으로는 지금 한 1,400명이 넘어요. 그래서 7배 정도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30명 수준에서 1,400명 정도 수준 되면 한 7배 정도 많아진 건데, 대한민국 10대가 몇 명인데 22만, 23만이 넘는 수치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봤자 2,000명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근데 하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처벌이 되는 거는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7배 늘었다라는 거는 그 밑에 빙산의 양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볼 이야기는 아니고, 이러한 중독자들과 투약자들, 소지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가속이 붙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이 마약에 접근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본인이 호기심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텔레그램이라고 아시죠? SNS를 통해서 솔직히 마약을 구하려면 너무나도 손쉽게 지금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 빼는 약, 다이어트 약 이런 거를 구하다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로 둔갑을 한 중국산 굉장히 저가의 합성 마약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본인들도 모르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오히려 이런 약물에는 더욱더 많이 노출돼서 살 빼는 약 이런 것 때문에 여학생들의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약물이 펜타닐이라는 약물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펜타닐을 구하고자 하면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문제는 예전에는 마약을 일단은 살만한 루트를 찾기도 힘들었었고 가격도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펜타닐이 실질적으로 지금 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학생들이 충분히 용돈으로도 접근 가능한 정도의 굉장히 좀 낮은 가격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됐고, 그렇게 한 봉지를 사서 나도 하고 친구도 나눠하고, 또 어떤 좀 영민한 학생들은 오히려 거기다가 본인의 이윤을 좀 붙여서 팔기도 해서 중간 판매상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마약을 얻게 되는 장소로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정한 장소, 어디 우체통이나 계량기 이런 쪽이나 소화전이나 이런 데 던지기 수법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펜타닐이라는 약물이 굉장히 좀 저가이기는 한데 필로폰이나 헤로인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하고 한번 이제 접하게 되면 끊기 힘든 그런 약물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학생들이 계속 이러한 접근성을 가지고 마약에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이 만약에 초범이라고 하면 보통은 소년 사건으로만 분류가 될 겁니다. 소년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일반적인 형사 처벌보다는 보호 조치를 받게 되죠. 근데 보호 조치 중에서도 치료시설에 감호 위탁받는 게 있어요. 이제 6개월 동안 치료시설 감호 위탁받는 게 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보호 처분이 많이 병합돼서 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에도 갔다 오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서의 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재범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단순한 소지나 투약뿐만이 아니라 제조나 판매나 알선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초법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 재판을 받게 되고 벌금형 내지는 실형 선고까지 이뤄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들이 어떻게 마약을 구매하게 되고 또 만약에 그렇게 알선이나 소지나 마약과 관련해서 투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대략을 말씀드려 봤어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이제 투약과 이런 것들이 입건돼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그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그리고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조금 더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